시작하자. 준비. 열 나오는 학교 흔들어봐. 열역학. 에라이 씨. 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다. 문제 풀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전에 이 이론에 대해서는 배웠잖아. 여기에서 말 그대로 제목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야. 역학적을 뺀다면 에너지 보존이야. 에너지의 보존은 항상 성립해. 꼭 기억해. 에너지 보존은 항상 성립한다. 알겠니? 근데 그 에너지 보존 속에 또 다른 보존이 존재해.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결정을 해.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마찰에 의한 열 손실, 열 에너지 전환이 없다면 그들 에너지는 100% 서로 교환이 가능해서 둘의 합은 항상 보존이 된다는 걸 이 장에서 배운다. 근데 보존이 되지 않는 거 나오는 것이, 알았어? 보존되지 않는 거 나오는 것이 너네 그 스킬이야. 알겠지? 에너지 손실이 있어 놓으면 위치가 100% 운동으로 갈 수도 없고 운동이 100% 위치로 올라갈 수도 없겠지. 지금은 그런 에너지들의 가장 근간, 기본적인 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운다.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100% 나오는 거지. 자, 일 에너지. 자, 이들의 단위는 다 같이 주울인데 얘는 벡터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얘기할 땐 가해준 일, 빼앗은 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을 가해줬느냐, 일을 빼앗았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물체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받은 일, 뺏긴 일이 되겠죠. 알았어요? 방향이 아니라 나한테 일을 가해줬느냐, 내 일을 빼내갔느냐, 그 차이라고요. 알겠지요? 방향성은 아닙니다. 일은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이거 힘에다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한 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세요. S.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알겠죠? 이게 이동거리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우리는 이 물체에 얘도 있거든요. 보세요. 이게 뭐라고 하죠? 중력이라고 해요. 얘는 수평의 힘이고요. 그렇다면 기역이 있고 니은이 있을 때 이 물체는 결과론적으로 어디가 있느냐 했더니 여기가 있다. 뭔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여기 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힘에 대해서는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힘에 대해서는 이동거리가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 힘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고요. 알았죠? 그러면 얘는 이 중력에 대한 일은 이동거리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높이로 나타나야 됩니다. 높이로. 알겠지? 높이로 나타나면 이 기억의 힘에 의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지요. 가방을 들고 걸어간다. 여러분 가방을 드는 건 무슨 힘에 대해서 힘의 평형을 유지한 거죠? 중력에 대해서 힘의 평형을 유지한 거죠. 그럼 중력과 힘의 평형이 되려면 같은 작용 선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하자고.
중력과 같이 위아래로 작용하는 데 영향을 주는 힘들을 수직힘이라고 하자. 뭐라고? 수직힘. 그 다음에 여기 이름 같다, 그지? 수직힘. 근데 요 수평힘이라고 요거는 그랬을 때 얘가 이동거리는 수평거리 아니면 수직거리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수직힘으로 움직일 때는 수직의 힘, 그거의 이동거리, 높이를 곱한 것이고, 수평힘에서는 수평 쪽으로, 그러니까 X축으로 이동할 때, 가로축으로 이동할 때는 수평힘을, Y축의 이동이 있을 때는 수직힘을 계산하면 되는데, 니들 문제에서 거의 보면 이렇게 수평, 어떤 지면에서 운동은 수직힘은 있어도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자고. 이해 갔어요? 오케이? 힘은 있지만 이동거리가 영인관계다라고. 언제 이건 넘어갔냐? 그지? 알겠죠? 힘이 있다면 거기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일을 한다. W는 Fs. 오케이? 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요, 지면과의 마찰이 없다면 얘는 무슨 에너지로 바뀔까? 수평으로 밀게 되면 무슨 에너지로 바뀔까? 이거 편집된다, 내가 보기엔. 이건 편집해야 돼. 여기는 창피한 거지. 우리 에너지 몇 개 배우지? 3개 배우잖아. 일 에너지, 그 다음 운동 에너지, 그 다음 위치 에너지, 3개밖에 안 배우잖아. 마찰에는 열 에너지를 안 배웠잖아. 그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일 에너지를 가했더니 얘가 움직이 안 움직이? 움직이지? 자, 그럼 이게 무슨 에너지로 바뀌냐겠는데, 정적이 무슨 에너지로 바뀌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자, 수평으로 밀었더니 무슨 에너지의 전환이 따라온다? 운동 에너지 전환이 따라오는 거야. 그럼 내가 위아래로 힘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정지한 물체. 그럼 위치 에너지 그것만 바뀌나? 운동 에너지도 바뀌어요. 이해가요? 왜 들어 올리는데 얘가 가만히 있다 움직이는데 속도가 없었겠냐고. 이해갔어? 수평은 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을 가하면 100% 뭐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만 수직은 아닌 거야. 위치와 운동 에너지의 전환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알았니? 그래서 출제자가 말을 되게 조심해서 한다고. 그걸 니들이 눈치를 채야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 눈치도 못 채고 숫자만 갖다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답 만들고 혼자. 물리학의 창시자들이죠. 그치? 그러니까 원리를 잘 봐요.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기본적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일 에너지야. 일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의 전환도 가능하고 위치 에너지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이해갔죠? 에너지는 전환 가능하다. 몇 법칙? 1법칙 연력학. 알겠죠? 에너지는 전환 가능하다.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그죠? 국어 배우다 멘붕 왔나? 다음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제부터. 자, 운동 에너지란 속력을 갖고 있고 질량이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말해요. 공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2분의 1 mv제곱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단원에서 이렇게 질량이 있고 속도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배우죠? m 곱하기 v. 뭐라고 불렀어요? 잘했어요. 운동량. 또한 진공은. 이게 수업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스크 썼다고 침묵 시위하냐 지금? 다시. 응? 자넨 국어 수업 갔다 왔다며?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어려워? 다시 얘들아 잘 보쇼. 질량이 있고 속도가 있으면 뭐가 존재한다고요? 운동량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나눠진 스킬을 보면 이 공식으로 풀지 않고 운동량을 넣어서 푸는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면 이 공식입니다. 나중에 위험하니까 적어놓으세요. 얘는 똑같은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량을 밑으로 내놓으면 얘들은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이해가 이거? 2분의 mv제곱으로 똑같이? 근데 mv가 뭐라고 해서 운동량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운동량을 알고 질량을 안다면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 알았니? 이 공식으로 풀면 되게 빨리 풀린다고.
공식은 시간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거야. 문제를 이해하는 데 쓰이는 게 그래프고. 알겠지? 그 두 개가 조화를 이루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운동량이 들어간 운동 에너지 공식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다. 같은 공식이야. 응용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알겠지? 얘를 응용 공식이라고 얘기해. 응용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말 봐봐. 2를 가했더니 뭘로 바뀌었어? 2를 가했더니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로 바뀌었어. 이럴 때가 어떨 때라고? 지면상, 수평면선상에서 이렇다. 알았니? 너희들한테 일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수평면상이야. 높이가 따르게 되면 무슨 에너지까지 따라온다고? 위치 에너지까지 따라와. 그래서 니들 이런 문제들을 보면 다 수평면선상에서 이렇게 따져져.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해보자. 이 공식을 잘 봐봐. 이 공식은. 자,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1대 4면 같은 질량이야. 운동 에너지가 1대 4면 속도비는 몇 대 몇일까? 요걸 잘 봐봐. 운동 에너지가 1대 4라면 질량이 동일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 비가 1대 4라면 속도비는 몇 대 몇일까? 조만간에 물총 살 거야. 2호사거리 15m짜리 쏠 거야. 그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내놓고 계속 물감 타고 집에 갈 때 뽀록 집에 가면 대답도 못 하내고 깨끗해서 나가면 대답 잘하네. 어떠니? 피부 트러블 장난 아니게 일어나는 거야. 야, 스킬이라는 게 뭐냐면 베이직을 충분히 푼 아이가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굉장히 빨리 풀리겠다라는 걸 연습하는 장이야. 그 장이. 근데 우리는 사실 여건이 일주일에 90분이라는 수업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적어도 90분짜리 2번은 해야지 우리 본 진도를 쫓아가는데, 내가 니들한테 스킬을 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혹여나 학교에서 스킬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 저 사람 직무 태만이네 이럴까봐 문제만 쓱 넘겨준 거지. 난 줬다. 니네가 안 푼 거지. 이런 식으로 핑계를 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충분히 풀어줬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말에 보강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시간이 좀 되냐니까 어떤 애는 빵을 보러 가야 되고 어떤 애는 춤을 배우러 가야 되고. 그죠? 바빠갖고 지금 늦게 온 차네? 일요일에 수업 뭐 있어? 잘했어. 몇 시부터 해? 4시 반. 괜찮아. 수업 열심히 해. 밤 12시까지. 자네는 됐고. 자네는 주문 찍었는데 자네가 대답을 없는 거죠? 자네도? 있어요. 몇 시부터 있어요? 1시. 1시부터. 학기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거? 주말마다 오는 학기도? 영어요. 학기도. 거짓말하지 말고. 학기도. 빵 찍고. 춤 배우러. 선생님, 근데 저 12시부터 있는데. 넌 12시부터요? 네. 날이랑. 저는 10시부터. 잘한다. 자네는? 저요? 응? 2시간. 2시. 자네는? 예? 2시. 자네는? 없고. 그치? 자네는 없고. 저게 문제네. 소리도 보고. 일요일날 좀 해야 돼요. 일요일날. 아니면 내일 해야 되거든요. 내일. 근데 여기 생명화학 듣는 친구들 있죠. 연타석 4시간 반 미치는 거거든 그거. 그죠? 주말에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주말 시간대를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에이, 이따 수업 내가 5분 전이쯤 되면 님 보강 시간 잡으셔야죠 라고 얘기 좀 해줘 나한테. 이따 또 다 끝나고 간다 이제 다. 이런 일은 새까맣게 있고 또 얘가 얘기 안 하더라도 다 알았지 5분 전에. 쌤 보강에는 정규 수업이야 그거. 우리가 빠진 거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텀이. 자 얘들아 내 말을 잘 들어봐. 자 동일한 질량을 갖는 물질이라면 동일한 물질이라는 말 속에는 질량이 같다는 얘기야. 알았어? 질량이 동일하다는 얘기라고. 근데 운동 에너지의 B가 처음과 나중이 1대 4다. 2분의 1 mv 제곱과 2분의 1 mv 제곱이 1대 4다. 이거 필요 없잖아요. 똑같으니까. 속도비는 몇 대 몇이냐고요. 1대 2겠지요. 맞죠? 이게 속도의 B라고요. 속도의 B. 이해 갑니까? 한 번 더. 이거 틀리면 정말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알았니? 진짜야. 이런 물체운동 알지 니네들? 얘 마찰이 무시된다면 누구 때문에 움직여? 이 운동계는 누구 때문에 움직여? 선생님 때문에 움직이지? 내가 움직여 그럼 움직이고 그지? 누구 때문에 움직여?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진짜로? 진짜로 몰라 얘들아? 이거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몰라? 충격받은 척 하는 거야. 괜찮아. 모르면 모른다고 해. 그게 뭐 창피한 일이야?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물체가 지금 힘을 받는 게 누구밖에 힘을 안 받아요? B밖에 힘을 안 받아요. B는 무슨 힘을 받을까요? B만의 중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 A, B는 B 중력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무슨 운동하죠? 등가속 운동한다는 거 알지요? 이거 우리 운동법칙에서 열심히 해봤잖아요.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됐어요 그럼.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T초 후. 잘 보세요. 중력가속 G는 이거일 때 T초 후. 알겠습니까? T초 후 이러면 함정이 안 빠지니까 내가 이렇게 함정을 빠뜨려야겠다. 3초 후 속도비는 얼마고 운동 에너지비는 얼마일까? 질문 던질 거예요. 제가 맞춰봐요. 선생님 저거 연필 들지 마. 연필 들지 마. 창피해. 창피해. 이걸 연필 드는 건 너희 엄마 지금 몇 살이야? 연필 딱 들고 자 몇 년도 이런 거랑 똑같아. 저거 뭐가 쓰신 거예요? 저 B 저거 요 옆에 네. 안 알려주지. 잘 들어봐. 3kg, 아 2kg, 3kg. 올바 소리.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이 운동계는 얼마의 힘을 외력을 받고 있어 지금? 30N 외력을 받는 건 알지? 중력이 30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럼 가속도가 6m/s 제곱인 것도 알지? 내가 지금 그거 문제 낸 게 아니야. 얘들아 그건 줄 알고 연필부터 들고 있잖아 지금. 스킬이 그런 거 푸는 데라고.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같은 운동계니까 3초 후든 4초 후든 5초 후든 속도비가 어떨까? 똑같이 같은 운동계인데 그래 안 그래?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도 얘가 빨라지면 얘는 가만히 있겠냐고 붙어있는데 알겠어?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의 B는 1대1이에요. 답은 1대1. 얘가 10m/s로 움직이면 얘도 10으로 움직여야죠. 같이 줄로 연결됐는데 이해 갔죠? 이해 갔어요?
그 운동 에너지 B는요? 운동 에너지 B는요? 요 V가 똑같다고요, 애들은 A, B가. 그럼 뭔 차이에 운동량이 결정날까요? 질량이요. 질량이 몇 대 몇이에요? 그래요. 그 2대 3이 답이에요, 얘들. 뭐만 이해 가요? 어떤 말인지? 이런 것이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는 건데 무작정 이런 문제 주고 이렇게 딱 물어보면 계산부터 하려고 덤빈다고. 알겠지?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고 연습을 하는 것이 거기 있는데 젠장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잡으랬더니 자꾸 빵 보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그죠? 학기도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이해는 갔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 가죠. 그죠?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고급 문제를 풀 때 좀 중요합니다 이거. 그것만 알면요 계산이 굉장히 단순해지거든요. 알았어요? 그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베트남을 놀러 가는데 중국 거쳤다가 일본 거쳤다가 미국 거쳤다가 캐나다 거쳤다가 베트남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중간에. 근데 왜 직통이 있어봐요. 병 직통은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계산이라는 건 그걸 도와주는 거라고요. 자기 목적지를 금방금방 갈 수 있게 안 잊어버리고. 알았어? 이런 것들이 자기 방향성을 잡아주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에서 어떤 것들이 응용이 되는지는 알겠어? 이해 갔어? 됐죠? 자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넘어왔네. 지가 그냥 자동으로 누가 당겼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여러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 좀 까칠해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표면을 그릴 때 지표를 그릴 때 거의 무언의 약속으로 지표가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서 어디에서 부딪히면 사람이 죽어요? 어디에 부딪히면 자, 저 집에서 뛰어내렸대. 그럼 어디에 부딪혀서 죽겠어요 사람이? 땅바닥이죠. 제속도 불과 아스팔트면 더 심한 그죠? 땅이라 해서 커다란 피해를 안 입겠습니까? 또 똑같이 그러는데 나무에 걸려 살았다 뭐 이런 건 들어봤어요? 나무에 걸려 충격이 완화돼서 또 어떤 사람 자살을 했는데 지나간 아저씨가 그 위로 떨어지고 그 아저씨도 죽고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예전에. 억울하게 뛰어내리려면 사람 없는 곳을 뛰어내려야지. 하필 지나간 아저씨 머리 위에 떨어져 같이 죽고. 그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환돼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봐. 거꾸로 우리가 말한다면 잘 보세요. 여기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놈을 얘가 들어 올리면 뭐를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뭐를 해줘야 돼요? 2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를. 그러니까 지금 1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여기다 2를 해주잖아요. 그럼 정지 상태의 물체가 2를 해주면 뭐가 될까요? 운동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요. 이해 갔어요? 그러다 여기 가서 위치 에너지로 모두 바뀌려면 이때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지막 도착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죠. 정지. 그럼 자, 이 1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거 수직 힘이야? 아니면 수평 힘이야? 수직이지? 수직이면 뭐가 작용할까? 자, 실제로 아래에 있는 mg만큼의 힘으로 들어 올리겠죠. mg. 그래서 여기선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어떤 책에는 나와 있어요. 조금 물리학이 좀 심한 데서 나오면 지표를 기준으로 정지 상태가 아니라 얘 속도하고 얘 속도가 같은 무슨 운동을 하는 거죠?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나와요.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운동 에너지와 여기 운동 에너지가 어떻겠어요? 동일하겠죠. 그러면 순수하게 2를 해준 2는 뭘로 가겠죠?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또 하나 등속 운동이 되려면 이건 관성이잖아요. 알짜임이 얼마? 0. 그럼 아래로 mg가 있으니까 외력을 얼마 줬다는 얘기예요? mg만큼 줬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얘는 중력이라는 mg에다가 mg가 작용하는 이동거리가 요거거든요. 우리 이동거리 요거 뭐라고 불러요? 하이트라고 해서 높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H 이렇게 써준다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동거리야. 이게 이동거리. W는 Fs요. 그럼 얘는 mgh만큼의 뭐를 갖는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mgh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라고 했지. 니네 기억을 하나 또 모르겠네. 얘들아, 니네 그래프가 맨날 가로축이 T인 그래프 계속 봐왔지. 여태까지 T. 여기에 새로운 게 나온다. 봐라. 가로축이 이거인 거야. S. 세로축이 F고. 그럼 이거 뭐야? 이 면적 뭐야? 이 면적 곱해봐. 면적이니까 뭐 나와? 1 나오겠지. 1. 이거 1이야. 1. Fs니까 이해 갔어? 이거 문제 진짜 많이 나와.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바꿔볼게. 여기 H라고 할게. H 힘인데 mg라고 해볼게. 물체가 이렇게 해석이야. 해석. 얘들아 잘 봐. 여기가 지면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얘를 들어 올리는 거지. 그럼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가해준 1이 되는 거지. 그럼 요 지점일 때 이 면적은 위치 에너지가 될 수 있지. 맞지? W는 FS라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야. 이해하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야. 얘를 들어 올리는 동안에도 mg는 변함이 없거든. 알았니? 이 그래프가 바로 중력에 의한, 그러니까 가해준 1에 의한. 우리는 요거 해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들아. 알지? 요거 해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표고 들어 올리는 거지. 물체를 등속운동으로 들어 올리는 거지. 그래서 H가 많아지는 거지. 결국 H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면적이 넓어지겠지. mg는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하지. H에 의해서만. 이해 갔니? 오케이? 자, 10m까지 들어올리는 1에너지가 있었겠지. 그럼 몇 미터까지 들어올릴 때 이 10m 1에너지의 반이니까 몇 미터 들어올리면 5m가 되는 거예요. 사각형이니까 반만.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쌍꺼풀이 왜 진해져 갑자기? 쌍꺼풀이 왜 진해지냐고? 그것도 오른쪽 눈만. 피곤하다는 얘기인데 5분이 또 존다는 얘기고 다리도 자꾸 이렇게 떨고 왼쪽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지금 다리를 다 안 떨고 있어요. 이건 안 졸리다는 거거든요. 부끄러워요. 유주의 인물 물총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지금 갖게 만드는 학생이 하나 보였습니다. 여러분, 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그림을 보시면 요게 뭐라고요? 요 그림이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여기 mg라고 할게. mg. 그럼 이 과정인 거죠. 이 과정. 자,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 라고 하면 여기를 h라고 합시다. 요렇게 올리는 과정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이해 갑니까? 쭉 들어 올리는 거. 그럼 이건 뭘까요? 자연학과시면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연학과 이 그림이. 이해 갑니까? 오케이?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은 무슨 얘기냐? 중력이 이 바닥까지 떨어질 경우 이 면적만큼의 뭐를 한다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들어 올리는 건 일이 위치 에너지를 이만큼 변할 수 있어를 보여주는 것이고, 요 높이에 있던 공을 똑 떨어뜨린다.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해 갔어요? 면적이 뭔지 보여요? 오케이? W는 FS로 해석하면 금방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mgH가 되는 거죠. 이 면적 자체가. 이해 갔어요? 이게 중력에 의한 뭐라고? 위치 에너지와 일 에너지의 관계입니다. 이해 갔어?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그렇지 않아요. 얘는. 우리가, 자, 봐봐요. 여기를 봐. 이게 길이가 결국 높이의 단위는 똑같이 이동 거리 단위거든요. 얘도 미터로 논다면 미터로 놓을 수 있고 얘도 미터로 놓을 수 있지만 높이는 거의 미터로 나오는데 쟤는 거의 센티미터로 나와요. 여러분들. 용출 같은 걸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로축이 힘에 무슨 역이 들어갈까요?
무슨 력? 무슨 력? 탄성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좀 어려워요. 우리는 이거 정도를 알고 계셔요. 탄성력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탄성 계수에다가 모든 물질은 이 계수가 있거든요. 길이 늘어났든 압축됐든 길이를 곱하는 값이에요. 알겠습니까? 탄성 계수를 보통 어떻게 쓰죠? K라고 쓰고요. 길이를 X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F는 KX인 거예요. 얘처럼 MG가 아닌 거죠. 알겠어요? MG를 쓰게 되면 이거는 뭐고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KX를 쓰게 되면 얘는 탄성력이 되는데, 탄성력은 그래서 일정치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비례할까요? 얘는 구유값이니까 냅두고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럼 얘 자리가 뭐냐? 자, 여러분, 얘가 이거다. 해석해 볼 사람? 해석해 볼 사람? 맨날 나오잖아, 저 단위. 아니, 저 단위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저런 퍼 맨날 나오잖아. 뭐부터 해석하라고 했어? 분모. 몇 미터 늘어나는데 1미터 늘어나는데 몇 뉴턴 필요하냐고, 저거. 좀 저 탄성계수가 크다는 건 우리가 늘리기 쉽다 어렵다. 탄성계수가 크면 어렵다, 그죠? 1미터 늘리는데 힘이 많이 드니까. 탄성계수가 적으면 금방금방 늘어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탄성계수에다가 길이, 이게 센티미터만 뭐만 곱하면 돼요? 미터로 환산해서 곱해만 주면 탄성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쟤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저긴 양위값만 나왔는데 봐요. 얘가 길이라면 엄밀히 말해서 여기는 늘어난 길이고요. 이쪽은요, 압축된 길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늘어난 압축된 길입니다. 길이. 알았어?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한쪽 면만 보여준 거예요. 저건 늘리는 것만. 그러면 얘들은 실질적인 일을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잡아줘야겠죠. 여기라면 얘는 여기. 그러니까 면적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준 일이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자, 이 세로축이 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면적을 포텐셜 에너지 혹은 1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값이 봐봐요. 여기의 힘을 세로축의 탄성력을 이렇게 잡았을 때, 세로축을 탄성력을 잡았을 때 여기를 F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 나올 때 우리는 등가속 운동에서 배웠잖아요. 평균이라는 값 0 더하기 F, 그 평균은 얼마예요? 2분의 1 F가 되고, 알겠어요? 평균을 곱한 다음에 늘어난 길이 X 곱하면 얘는 결국 이런 식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2분의 1 KX제곱.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탄성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그래프예요. 됐습니까? 그래프를 보라고. 그래프 공식을 외우지 말고 그래프를 보시라고. 아, 이 면적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fx거든. 일반적으로 w는 fx인데 그 f가 그냥 f가 아니라 평균이 2분의 1 fx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풀면 2분의 1 kx제곱 값이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똑같습니다. 2분의 1 kx제곱. 어차피 여기가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x가. 근데 그 제곱해봤자 똑같은 양위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 kx제곱, 여기도 2분의 1 k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쭉 늘리더라도 탄성력이라는 거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거든요. 돌아간다 이거죠. 얘는 압축돼도 원래 위치로 늘어난다 이거죠, 다시. 그때 우리가 가해준 일, 늘리는 데 필요한 일, 이런 일들이 결국은 다 탄성력의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니까 누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자, 높이 올린다 밖에 없는데 얘는 늘린다, 줄인다도 있어요. 압축시킨다는 표현이죠. 그죠? 그럼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얘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2분의 1 K제곱. 왜 2분의 1 K라고? 실제로 여러분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요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왜
이게 왜 나타납니까? 이게 왜 나타납니까? 삼각형이라 나타나는 거예요. 삼각형이라 얘 그래프가. 알았지? 그 세로축에 평균임을 넣다 보니까 2분의 1 F가 되는 거죠. 왜 새롭게 배우는 척하죠 얘들아? 이거 다 배웠잖아 우리. 이걸 이만큼이나 들고 있으니까 참 왜 이렇게 손이 꽉 찼나 했더니.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일단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거의 이번 시험 범위의 40%예요. 얘에 대한 문제가. 큰일 난 소리. 네. 큰일 났다며. 네. 이제 좀 덜 큰일 났어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해. 알았니? 아, 하면 할수록 덜 큰일 나겠구나라고. 학교에서 프린트 나눠줬어요 혹시? 아하, 나눠준 학교는 있고 그거 100%다 풀어보고 가. 알겠지? 그거 다 풀어보고 가라고. 거기서 무조건 40% 이상 나오니까. 보조교재 있냐? 보조교재 혹시? 수트? 뭐냐 니네는? 개념완성. 아유, 개념완성 보지도 마라. 우리 프린트에 개념완성 있다. 또 어디야 넌? 보조교재가 거기 개념완성? 수트? 아니, 수능 기출의 수능? 기출의 기출의 미래? 미래 없는 책을 보는구나. 그거 되게 어려운데? 이거 어디 고등학교지? 대부분 올챙이쳐 생각하고 나도 기출의 미래? 스킬에 아마 기출의 미래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야. 스킬 미래가 없다. 자,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어려운 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안 나와. 그래서 너 만약에 좀 어려운 거를 풀고 싶으면 올해 3, 4월에 나왔던 문제 있죠. 어제 그저께 본 거. 거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문제 무조건 20번이야. 그거 풀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돼. 내가 시간이 되면 그것도 풀어줄 거야. 올해 거는 내가. 되기를 바래. 아, 속이 찝찝하다. 도강시가 안 잡고 수업만 하니까 슬기는 하네. 뭔가 잡혀야 뭔가 머릿속에 도는데. 자, 얘들아. 일단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다라고 외워. 먼저 운동 에너지야.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 이 둘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래. 근데 이때 어떤 에너지가 두 종류가 있었어? 위치 에너지. 그치? 자, 두 개가 있어. 너희들은 케바케야. 자, 요거야. 얘가 나올 수 있고 얘가 나올 수 있어. 이때 얘는 이거밖에 없거든? 알겠냐? 이거 더하기 이게 누구 거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얘는 누구에 의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데 이 둘을 합친 게 역학적 에너지야. 자,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얘가 우선적으로 많이 나와. 얘가 우선적으로 시험에. 알았어? 그러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잖아. 그치? 얘는 뭐고? mgh고 이들이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게 합이 일정합니다 라는 문제고 얘는 2분의 1 mv제곱과 2분의 1 kx의 제곱값이 일정합니다 라는 문제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이렇게 알아두라는 얘기야. 얘가 높이 이렇게 되잖아. 중력은 얘가 힘 이렇게 되고 그럼 힘은 뭐야? 항상 mg. 그래서 이렇게 돼. 항상 시험 문제가 이거야 무조건. 알았니? 그래서 너희들이 딱 머릿속에 기억하려면 예를 들어서 봐라. 높이 10m에서 얘를 떨어뜨리잖아. 10m 높이에서. 이게 보통 정지 상태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요 높이, 요 점에서는 누가 최대일까? 얘가 최대일 거야. 속도가 0이라면. 정지 상태에서 물체를 자유낙하시킨다면. 속도가 0이라는 말은 자유낙하라는 말로 들어간다. 알겠어? 여기서 딱 떨어뜨렸어. 그러면 자, 얘가 10m라고 예를 들어볼게. 그럼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지. 그럼 누구 에너지가 늘어날까?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1대1인 지점은 10m에서 떨어뜨리면 몇 미터가 정답일까? 5m. 사각형이니까 10m일 때 위치 에너지의 딱 절반이 5m거든. 그럼 그 절반만큼 운동 에너지 전환됐을 거니까 5m 지점이면 높이의 반이 되면 위치하고 운동이 똑같겠지. 그럼 만약에 출제자가 운동과 위치가 3대1이다. 다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3대1이다 그러면 5m 밑일까 위일까? 운동이 더 많으면. 그래프는 이런 걸 금방 알으라고 알려준 건데. 자,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고 3대1이야. 누가 더 큰 거야? 운동이 큰 거지? 그러면 10m에서 떨어뜨렸다면 5m일 때가 1대1이라겠어니? 이해갔어? 근데 운동이 더 크려면 5m 밑에야 5m 위야? 아래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죠. 5m 밑에죠 당연히. 근데 3대1이래요. 몇 미터 지점일까? 지면으로부터? 얘들아, 아니 운동과 위치가 몇 대 몇이랬어? 그지? 근데 니네 1대1일 경우가 몇 미터 지점이었어? 5m 지점이야. 얘가 몇 미터 떨어지고 얘는, 그치? 그럼 이거 둘이 합쳐서 10m라는 얘기면, 야 둘이 합쳐서 10m가 나오려면 이런 얘기잖아. 그지? 이 에너지가 그냥 10m라니까 합이. 근데 3대1이 되려면 봐라. 여기가 1대1이잖아. 이 지점 몇 미터라고? 5m 지점이면 3대1은 이쪽이겠지. 3대1. 그럼 이렇게 찾으면 되지. 3대1 몇 미터 지점이겠어? 2.5m 지점이겠지. 2.5m 지점이어야 봐라. 여기가 10m라면 5m라고 할게. 요 지점이어야 2.5m 지점이어야 이게 지금 누구 에너지일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면 이 빗금친 거 누구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지. 얘가 전환됐겠지. 위치는 누구야? 지면으로부터 요만큼 높이, 요게 위치란 말이에요. 남은 게. 그래서 3대1이라고 지금 얘기가.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건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원리만 알고 있으면 출제자가 뭘 묻는지를 이해해. 봐, 내가 여기서 떨어뜨릴 거야. 여기 지금 1m 지점이다. 그럼 얘가 떨어지면 무슨 에너지로 바뀔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지.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게 어딜까? 0인 지점이라고. 저 바닥에 0. 이해 갔어? 그럼 그때 에너지와 지금 위치 에너지랑 둘이 어떻겠냐? 똑같겠지. 근데 봐라. 운동 에너지가 1이고 위치 에너지가 3이야. 그럼 여기 거리에 어디쯤 위치할까? 반보다? 위점이라고 위치가 크니까. 근데 이게 3대1이야. 그럼 이걸 1대3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밑에서의 3이 위치잖아. 요 1이 운동이고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1m 지점이 75cm 정도 지점이 바로 위치와 운동이 3대1인 거겠지. 그러니까 니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 되냐면, 야 3대1, 1대1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얘들아. 732.4 뭐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운동이 크냐 위치가 크냐 먼저 따져. 다시 운동 에너지가 큰가 위치 에너지가 먼저 따지라고. 알겠니? 운동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자 니들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봐라. 뭐 수직이 떨어뜨려 이렇게 높이가 있어. 근데 얘가 H야. 근데 요 정도 여기에 뭐 4분의 1 H 지점에서 라고 한다면 이때 누구 에너지가 더 클까? 운동이 크겠죠. 왜 그러냐면 봐라. 이 높이가 H란 말이야. 운동과 위치가 같은 지점은 딱 반일 거 아니야. 반. 반보다 아래잖아. 그럼 니네가 사보. 여기가 4분의 1 H야. 그럼 여기 얼마나 먹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가 무슨 에너지고? 운동이고. 요 높이 차이가 뭐야? 위치. 그럼 3대1 지점인 거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았어? 무슨 뜻인지?
니네가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건 이 문제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아, 지금 이게 어디점이다라는 거. 이렇게 문제 나도 똑같다. 빗면이야. 마찰이 없어. 근데 이 높이가 h래. 근데 이 물체가 한 여기 뭐 5분의 1 h 정도에서 물체가 내려와 있어. 이거 5분의 1 h면 반보다 아래야 위야? 아래잖아. 그럼 무슨 에너지가 더 크다? 운동이 더 큰데 이게 5분의 1 h면 봐라. 수직은 이렇게 잘라야 돼. 알았니? 여기가 1일 때 여기 얼마란 얘기야? 4지. 그래야 이게 요 지점이 5분의 1일 거 아니야. 이게 5분의 1h면 이거 5분의 4h일 거 아니야. 그럼 운동과 위치 B는 4대 1이 되는 거야. 이 지점이. 이해 갔어?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정말 잘 안 나오지만 얘는 어떨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프. 맞지? 이게 늘어난 길이라고 할게. 늘어난 길이. 얘는 탄성력. 이렇게 해보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자, 여기, 만약 여기 X로 잡는다면 얘처럼 과연 H 그리고 여기가 중력했잖아. 얘들은 중력.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과연 얘는 2분의 1 X 지점이 운동과 위치가 1대 1인 지점이겠냐는 거야. 아니지. 이게 삼각형이잖아. 그럼 2분의 1 지점은 이렇다 얘들아. 봐라. 선생님 프로 나눠놓은 거거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무슨 에너지일까? 0으로부터 재는 건 무조건 위치라니까 얘들아. 내가 여기다 내가 이렇게 그렸어. 요 지점이라고 그렸어. 그럼 0으로부터 이게 무슨 에너지라고? 무조건 위치야. 그럼 제일 높은 지점부터 떨어지는 이면적은 누구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고. 이해 갔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빗금친 게 누구라고? 위치야. 그럼 이걸 1로 놓는다면 여기는 몇이니? 3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이해 갔어? 그럼 누구 에너지가 더 큰 거야? 딱 반입된. 운동이 위치보다 큰 거야. 3대 1로. 그러니까 뭐만 알면 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딱 높이의 반일 때 운동과 위치가 동일했잖아. 얘들은 딱 반일 때는 무조건 운동이 크다는 것만 알아. 알았어? 왜? 삼각형이니까.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눈에. 우리는 지금 눈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서로. 눈에 힘을 줘야죠. 그치? 되게 슬퍼 보여. 이 친구 잠 참는 거 안 보여? 박수 쳐주네. 아까 졸았어야 되는데 계속 참고 있는 거야, 이 친구. 정말, 개인적으로 전쟁 일으키고 있는 거. 충분히 존경합니다. 발 움직임이나 이런 각도를 봤을 때는 5분 후 잤어야 됐어요, 아까. 근데 얘기도 들었죠. 딴 애들은 쳐다보지. 시험도 가까이 오지. 못 잡는 거죠. 이게 쌓여서 시험 끝나면 쓰러지는 거죠, 이제. 시험 끝나고 쓰러지세요. 괜찮아요. 이런 걸로 지금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할 테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것만 기억하자. 얘들아, 늘어난 길이든 압축된 길이든 딱 절반일 땐 누구 에너지가 크다? 운동 에너지가 크다. 절반일 때는 운동과 위치가 동일했잖아요. 저기 중력에서는. 얘들은 운동이 커요. 알았으니까 몇 배? 1대 3으로.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위치 에너지가 뭐 4분의 1 mv제곱으로 위치 에너지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운동에는 4분의 3 mv제곱이에요. 1대 3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시겠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문제 5번은 무슨 얘기냐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면 손실된 에너지는 뭘로 바뀐다? 보세요. 열 에너지로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빗면에서 물체를 떨어뜨렸는데 빗면에서는 절대 에너지 손실이 없었어. 근데 지표에 딱 떨어지면서 마찰이 일정한 마찰이 작용한대요. 그러면 빗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는데 땅바닥에 굴러가면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서 이 물체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쓰겠죠.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어떤 유형이냐면 이거 봐봐. 이런 유형이야. 자, 선생님이 빗금친 게 마찰이 존재하는 공간이야. 여기가. 잘 봐. 여기가 마찰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마찰력이 있어.
자, 여기가 마찰이 존재하는 공간이고 여기가 10m 거리야. 이동 거리가 10m. 이건 마찰력이라는 뜻이야. R은 알았지? 마찰력이 존재하는데 이 높이가 20m야. 물체는 2kg짜리고 중력가스 G는 이거다. 잘 봐. 이 물체가 여기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이라고 물어봐봐. 일단 얘 이런 그래프야 얘들아. 20이고 높이니까 맞지? 0이고 얘 얼마야? 중력 20N이야. 그럼 면적 얼마야? 200J에서 위치 에너지는 출발하는 거야. 알았니? 그럼 너 밑으로 내려가면서 위치는 줄겠지? 준 만큼 그만큼 누가 늘어나? 운동이 늘겠지? 그럼 여기 0까지 도착하면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될까? 200이 된다. 부끄럽다. 네. 조나가 몰랐어. 그지? 조나가 몰랐지? 몰랐어. 맞아. 야, 이 친구 진짜 솔직한데? 마음에 들었어. 400J래, 400J.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운동 에너지도 얼마겠어요? 400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얘들아,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서는 이거 안 줘도 문제 풀어. M 안 줘도 문제 푼다고. 왜? 최고점에서의 mgh 값은 최하점에서의 2분의 mv제곱과 어떻다? 같다 그러면 m이 지워져요. 질량이 없어도 속도는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질량 줬으니까 여러분 줬으니까 봐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제곱이 얼마다? 400J이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거 흉흉 지워져가지고 v는 얼마다? 20이다. 이해 갔어요? 속도는 20m/s라고 나오겠죠. 자, 근데 봐요.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내려오는 즉시 봐봐요. 내려오는 즉시 여기부터 이 물체가 가서 여기 정지를 해버렸어. 정지. 얘가 몇 줄의 에너지를 갖는데 400줄의 에너지를 갖는데 에너지를 뺏긴 거야. 400을 다. 몇 미터 이동하는 동안? 10m 이동하는 동안. 그럼 이 F, R은 얼마일까? 40N. 그게 마찰력이 되는 거야. 이거 에너지 보존 안 된 거 아니야? 에너지 보존은 됐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여기선 성립을 안 한 거라고 보면 돼. 알겠어? 마찰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기와의 운동의 어떤 마찰을 무시한다 이래버리면 그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데 이렇게 마찰이 존재한다 이래버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성립 안 해. 에너지 보존은 성립해. 에너지 보존은 항상 성립해. 알았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뭐라고? 운동과 위치 에너지가 서로 계속 상호 교류를 통해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서로 교류를 통해서 둘의 합이 항상 일정한 거야. 알았지? 됐지?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철수 형이 민수가 썼어요. 역기를 들고, 여러분 역기를 들었으니 역기가 뭐겠습니까? 수직, 수평, 힘. 아, 그죠. 여러분 뭐 수평으로 이렇게 누워갖고 역기를 이렇게 들면 이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런 거 모르죠, 여러분. 누워서 벽에다가 다리를 딱 올리고선 제대로 찍으면 이렇게 폴더처럼 접힌 것 같이 찍히는 거. 이런 식의 어떤 사기는 용납이 안 됩니다. 들고 그랬으면 수직 힘이에요. 그래서 수직으로 이동거리가 있나 빨리 보세요. 없지요. 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은 0이 돼.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알았지? 그 다음 상자를 수직으로 들고 잘 봐요. 수직. 그러니까 힘은 수직이야. 힘은 수직. 수평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면 자, 힘은 수직인데 수평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수직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것도 0 맞아요. 이해가시오? 됐습니까? 다음. 그리고 여러분 일정한 속력이라는 말을 왜 강조했을까? 가다가 혹시나 속도가 변하면요 가속도가 있고 그럼 힘이 있는 거거든. 그럼 수평으로는 일을 했거든. 그치? 근데 수평한 힘으로 등속력으로 갔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변화 없다는 얘기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지 않았다요. 에너지 일치도 안 했고. 이해 갔어요? 막 이렇게 수평으로 뭘 들고 가는데 자꾸 속력이 줄어?
그래도 일을 한 거예요. 에너지를 뺏긴 거니까 마찰력 일을 했겠죠? 다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경우 여러분 자유낙하 처음 속도 얼마? 0 기억하시라고.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VT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래? 이해 갑니까? 기울기 얼마지? 중력과 속도. 자유낙하는 무조건 기울기가 중력과 속도의 VT 그래프예요. 이해 갑니까? 자 그럼 봐요. 중력이 한 일은 0이 아니야. 교묘하게 마지막에 맞췄죠. 그죠? 0이 아니죠. 중력은 수직 힘인데 이동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0이 아니죠. 이해 갔습니까? 다음.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마찰이 없는 그럼 무슨 얘기죠? 열 에너지로의 전환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일을 해주면 그 일은 모두 100% 뭘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셔야 돼. 알겠냐? 마찰이 없는 자 일정한 힘 수직 수평 맞죠? 수세몰이 얼마? 5m 그죠? 그럼 곱하면 50줄 이해 갑니까? 50줄은 곧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다?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해하시오? 물체가 5m 이동하는 동안 10N의 힘이 한 일은 50줄이다. 맞죠? 수직항력. 여러분 수직항력이 방향이 어딜까? 소리 졸려? 안 졸려 그지? 양쪽 다리로 돌려 하다 보니까 얘랑 지금 동작이 똑같은 거 알아요? 5분 있다 쓰러질 거야 이건 둘 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역이라고 이게 수직항력의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그럼 저거 수직힘이에요. 얘는 누구랑 똑같아야 되죠? 수직으로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얘랑 똑같다니까요. 얘랑. 이거 누구예요 이거? 중력이잖아요. 중력과 저 빨간색의 수직항력이 같아서 R점이 0인 거죠. 수직으로는. 그래서 수직항력이 한 일은 0이고요. 이건 중력이 한 일은 0이다도 똑같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여기서 중력이라는 말도 써주세요. 수직항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중력이 한 일도 0이 됩니다.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50J이다. 맞죠? 이해 갑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얘 질량만 안다면 알았냐? 다시 얘 질량만 안다면 여러분들은 VT 그래프 그릴 수도 있어요. 질량만 안다면. 알았습니까? 왜? 질량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가속도를 알게 되고 가속도를 알게 되면 AT 그래프가 그려지고 FT 그래프까지 그려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자, 여러분 이거 무슨 힘이야? 이쪽에서 힘의 수직이냐 수평이냐만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치? 얘는 무조건 뭐야? 수직. 그죠? 수직. 이제 잘 들어 이제.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수직인데 물체가 이렇게 위에서 누가 당기잖니. 얘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누가 당기잖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힘부터 그리고 출발해. 그리고 출발을 하고 뭐? 여기는 많이 불편해. 딱까리 떼내려고. 뭐야 이거. 비행기 던지고. 자, 요거부터 그리고 출발하시라. 무슨 역이야? 중력부터 그려야 되더라. 중력 얼마니? 50N이야. 왜? 여기 10이라고 써있잖아. F 이퀄 MA라고 했잖아. MA. 근데 얘는 A가 항상 가속도거든. 수직은. 그래서 50N이야. 맞지? 자, 문제를 한번 볼까? 이렇게 돼 있다 얘들아. 오! 등속운동. 그럼 R점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지. R점이 0이라면 얘는 외력 위로 얼마의 힘을 줬다? R점이 0이라면 50의 힘을 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증가 감소가 없어요. 운동 에너지의 증가 감소가 없다고.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일을 해줬는데 에너지 증가 감소가 없으면 그 해준 일은 뭘로 바뀌었겠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겠죠. 그 얘기라고 지금 얘기인 즉슨. 알겠어요? 자 보십시오. 손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한 일 50 곱하기 2 100J이다. 맞습니다.
이해갑니까? 100줄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다? 100줄입니다. 알겠어요? 100줄만큼 일을 해줘서 얘가 2m만큼 올라갔다는 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해 준 겁니다. 운동 에너지 증가 감소는 없어요. 알죠?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몇 줄이 답이에요? 100줄이 답이겠죠. 중력 50N인데 얘가 100줄의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해 갔습니까? 됐죠? 다음.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 문제예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의 추억을 새록새록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딱 보고요. 철수와 영희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철수와 영희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철수는 A를 따라 옮겼고요. 영희는 B를 따라 옮겼어요. 맞죠? 이런 겁니다. 지금 얘기가. A면을 B면을 따라 올라갔다. 됐어요? 그럼 어디가 쉬워요? 올라가기가. A가 쉽죠? 이동거리는요. A가 많죠? FS 값은요. 똑같다가 정답이에요. 어디로 가든 힘이 덜 들고 더 들고의 차이는 있죠. 그러면 이동거리가 길고 짧은 거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들의 곱은 항상 같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봐봐요. 어떤 애가 봐봐요. 이렇게 어떤 애가 봐봐. 어떤 여자애가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야 하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랑 여기를 기어 올라 여기를 기어 알겠어요? 여기에 도착만 하면 알겠습니까? 도착했으면 웃어야죠. 여기를 도착하면 일 에너지는 똑같다고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요. 여기서 얘를 툭 떨어뜨리나 요로 굴리고 요로 굴리나 일 에너지는 똑같다고요. 중력의 일 에너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뜨면 수직한 힘이네? 높이가 똑같네? 그러면 일 에너지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철수와 영희의 변이는 같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지, 그지?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직선거리. 그래서 B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똑같다라고 해석합니다. 알았어요? A는요, 이동거리가 길겠죠? 근데 변이는 A, B가 동일해요.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맞죠? 철수와 영희의 평균 속력, 여러분 시간 봐봐요. 걸린 시간 같다 떼잖아. 철수가 이동거리 훨씬 많잖아. 철수가 평균 속력은 커요. 이동거리가 기니까. 이해 갑니까?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지금 이걸 똑같은 말로 치부하려면 평균 속도가 같다고 해야 돼요. 변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다음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 중력이 아니른 둘 다 똑같다요. 중력이 아니른. 아셨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다음 자 비행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휴지를 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실험을 하네. 어쩌네 하는데 이 시험지 분명히 이면지나 다 쓴 걸 거예요. 성적표나 뭐 이런 거. 이게 분명히 남자 아니에요? 내가 좀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나? 영희가 날린 중위 비행기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 경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력을 일정한 속력으로 얘가 쭉 갔대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종이 비행기는 왜 바닥에 떨어지는 걸까요? 중력 때문에. 맞죠? 종이 비행기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속력 크기가 일정한 거지 분명히 종이 비행기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런 운동이 뭐 있었어요? 원운동이. 키잖아. 등속력은 될지언정 등속도는 될 수 없는 거. 알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 시험 많이 나와. 내신에서도. 그러니까 계산이 잘 안 돼. 나는 물리 포기하지. 그게 아니에요. 기초 개념 문제 있죠. 그만 두 번 풀고 들어가도요. 80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시험을 못 보는 건 기초를 틀려서 그래요. 알았니?
괜히 어려운 문제 붙잡고 끙끙대다가 기초 날라가서 그런 애들이 30점, 40점 나와요. 진짜로. 나 어려운 거 나오면 안 풀래. 대신 기초 나오면 다 풀래. 그리고 기초만 탄탄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것도 이건 맞는데 이건 못 풀겠는데 그리고 찍었는데 확률이 그죠? 다른 애도 높아진 거죠. 니은은 반드시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쉽게 잘못 찍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죠? 열심히 풀었던 애가 맞추고 니들은 놀다가 그냥 맞추면 똑같아요. 알았으니까 좀 똑같이 받으니까 기초를 안 틀리려고 노력하세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안 한 거 있죠. 과목들 기초를 하셨습니까? 괜히 어설프게 공부했다가 기초까지 틀려버리면 점수 짝살납니다. 알았습니까? 다시 중력이 종이비행기 일을 하였다. 왜요? 수직한 힘인데 수직 거리가 존재하잖아요. 맞습니다. 종이비행기는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모든 마찰 이런 게 무시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무시되면 종이비행기는 이렇게 못 날아요. 그냥 떨어지죠. 안 그렇겠어요? 이 날개에 공기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슝슝 도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공 상태에서 던져봐요. 진공은 툭 떨어져요 그냥. 종이비행기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던지고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시간대에 떨어져요. 근데 지금 보니까 경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공기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 공기 저항이 있으면 이거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하겠죠. 이런 거 속지 마시라고. 알겠니? 지금 이 디귿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공기 저항을 무시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디귿이 성립하려면 공기 저항 무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념 완성의 이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 니은, 이응시 이게 개념 완성의 줄임말이야. 다음. 자,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서 니네 안 속겠다. 정지에 있는 질량이 같은 두물체의 비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A는 자연압하고 B는 마찰이 없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마찰이 없는. 여러분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동일하게 떨어질 것이다. 동일하게 떨어지는 건. 자, 여러분 중력과 속도는 누가 더 클까요? 이거 참고로 그냥 알고 계세요. 보통에 우리가 가속도를 계산할 때요. 빗면의 가속도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물리학적으로 증명하려 들지 마시고요. 이거는 물투에 가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보세요. 얘는 떨어지는 게 각도가 지면 몇 도니 이게? 90도죠. 얘는 각도가 90도가 안 되잖아요. 가속도가 10m/s 제곱 혹은 9.8m/s 제곱이라는 최고값을 가지려면 지면과 몇 도일 때 최고값이라고? 90도일 때요. 여러분 삼각함수 중에 90도일 때 최대값 갖는 게 뭐예요? 사인이죠? 그잖아요. 사인 90도가 1이잖아요. 그래서 사인 값이에요. 가속도에다 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게 빗면 가속도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원래 F는 MA 아닙니까? F는 MA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가속도가 누가 더 크다? 얘보다는 얘가 작아요. 그렇겠죠? 얘가 가속도가 작아요. 그래서 빗면으로 작용하는 힘 있잖아요. 그죠? 빗면으로 작용하는 힘은 얘가 적은 힘이 들어요. F는 MA니까 질량은 동일할지 모르는데 얘는 그냥 F는 mg고요. 얘는 mg 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래서 힘이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동거리가 어떻습니까? 길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요? 똑같아요. 속도는 똑같아요. 둘의 위치 에너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면에 도달할 때 마찰이 한 손실이 없다면 속도가 동일하다고요. 근데 동일한 속도를 오는데 얘는 이동거리가 짧고 얘는 이동거리가 길잖아요. 동일한 속도가 되는데 이해 갑니까? 그럼 당연히 시간이 누가 더 길어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시간은 당연히 누가 더 길어져야 이게 VT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아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가속도가 차이가 있을 거니까. 맞지? 근데 걔들의 면적이 동일하냐? 아니거든요. 면적이 얘가 길어요. 알겠어요? 면적이 더 길다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VT 그래프가 여러분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아이고 또 넘어갔네. 이거
어이. 이게 VT 하면 자 이랬을 때 얘가 A고 얘가 B란 말입니다. 가속도와 차이가 있으니까 기울기가. 알았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이동거리는 짧지 않습니까? 이게 이동거리잖아요. 이게 H가. 얘보다는 B가 더 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시간대는 차이가 있어요. 떨어지는 시간대는. 알았어요? 얘가 동시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잖아요. 이 물체를 놓으면은. 그죠? 동시에 떨어질 것 같지만 이 동시에 떨어지는 건 수직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빗면을 놓게 되면 빗면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또 이동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알았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지금 얘기인 즉슨. 알겠습니까? 하지만 에너지는 동일하다는 거. 에너지는 동일하다는 거. 알았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가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맞아요. 기억. 기준선 P를 지날 때 여러분 요거 들어볼래? 기준선 P를 지날 때 속력을 물어봤네. 얘들아 P면 높이가 어떠니? 둘이? 같아요. 높이가 같단 말입니다. 높이가 같으면 위치 에너지 어떨까요? 같겠죠. A든 B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면 이 P가 만약에 딱 가운데 지점이라면 운동과 위치는 1대1이에요. 알았습니까? 여기가 딱 가운데 지점이라면 빗면으로 떨어지든 수직으로 떨어지는 높이가 같다면 위치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라고요. 이해 갑니까? 그럼 줄어든 운동 에너지는 동일해서 속력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라고 했거든요.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한 일은 A와 B가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오케이? 다음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타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 지금 높이가 각각 H, 2H, 3H인 곡선 경로의 점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최고점 C까지 올라간대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삼각형 그려졌어? 사각형 그려졌어? 빨리 얘기해봐. 손으로 표현해. 손으로. 이거야 이거야. 빨리 얘기해. 이거야 이거야. 뭘 쳐다봐. 네가 얘기해줘야지. 이거야 이거야. 이 문제가 르 얘기해봐. 르. 지금 눈치 보는 거야? 몰라가지고 야 얘들아 이거는 탄성력이었어 중력이었어? 이거는 이거 누구 문제야? 이거지 사각형이지. 그럼 가로축이 높이였지? 최대값이 얼마라고 얘는? 3이야 지금 3. 이해 가냐? 3이라고. 운동과 위치가 똑같으려면 몇 H에서 운동과 위치가 똑같을까? 최대가 3이라면 1.5H란 말이야. 이해 갔니? 이해 갔어? 얘 1.5H보다 커 작어? 커. 위치가 큰 거야 그럼. 얘는 작어. 그럼 운동이 큰 거야. 이제 질문하는 거야. 질문하는 거야. B점에서 운동 에너지와 저기 위치 에너지 몇 대 몇일까? B점에서 니네가 이걸 딱딱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림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래. 끄떡거리지 말고 안 돼. 완성도가 올라가야죠. 무슨 얘기냐면 야 3만큼이 무슨 에너지야? 위치야. 그럼 2만큼은 위치야. 얼마 줄었어? 그게 운동이야.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여기서는 다시 요 H가 뭐야? 위치야. 그럼 운동은 야 3이 1 됐으니까 운동은 이겠지. 2대 1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문제 뭐 어려워 이게? 아 이해가? 아 그렇게 하는 거야. 문제 그렇게 푸는 거라고.
따잖아 세고통까지. 자, 기억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가 크다. 몇 배? B가 A보다 몇 배 커? 2배 크겠지. EH고 H니까 이 높이가 그냥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니까. 이해 갔어? 다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서 커? 동일하지. 둘의 합은 동일하지. 3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2대1, 1대2 금방금방 푼 거야. 알았니? B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얘들아 B 물체의 운동 에너지 얘들아 다 요때 위치 에너지 얼마니? 3 M G H지. 됐니? 자 요때 위치 에너지 얼마니? 2 M G H지. 이때 위치 에너지는 이해 갔냐 지금? 자 운동 에너지 그려볼까? 이 운동 에너지 얼마니? 정지했대잖아. 최고점까지 올라갔대잖아. 그럼 이게 얼마니? 운동 에너지는 이해 가니? 둘이 합쳐서 3mgh 나와야 되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는 그래서 니들이 아까 1대2, 2대1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니네가 저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문제를 어떻게 알았니? 문제 푸는 거? 그러니까 B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mgh가 맞잖아. 그래서 이게 1대2잖아. 운동과 위치가. 이해 갔어? 어떻게 푸는지? 그러니까 개념은 문제를 푸는 거하고 관련이 아예 없진 않지만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알아내는 거 그게 그래프라고. 알았어? 잊어먹지 마라. 다시. 자, 이 문제 봅시다. 잘 들어 얘들아. 마찰이 있는은 풀지 마. 응? 마찰이 있는 이런 거 풀지 말라고. 나 있으니까 알려줄게. 자,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재질은 같고 이거 마찰 계수를 말하는 건데 질량이 각각 M, EM인 이러면 질량이 크면 마찰력도 커져.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마찰력은 혹시 자기 학교 마찰력 배운 학교 F는 뮤 MG 이런 거 배운 학교 손 들어봐요. 없죠? 큰 빛 니네는 안 배웠어? F는 뮤 N 이런 거 배웠어요? 네? 문제에서는 있었어요? 운동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이런 거 배웠어요? 마찰력 나온 거는 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대신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질량이 각각 이런 정지 상태에 있는 수문제를 수평은 나란히 됐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M이든 EM이든 L에 일정한 힘 F로 가했다면 이 둘은 동일한 일 에너지를 받은 겁니다. 알았습니까? A든 B든 동일한 일 에너지를 받았는데 질량이 크면 누르는 힘이 커요. 중력이 세다고요. 알았습니까? 그럼 마찰이 큽니다. 동일한 에너지를 줬지만 에너지 손실이 어디가 더 크겠다? B가 더 큽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마찰력 공식이 여러분 마찰력은 소문자를 쓰거든요.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아니면 그냥 얼 이렇게도 표현하거든. 얘들은 이렇게 해요. 이게 수직항력이에요 여러분. 수직항력. 근데 우리 어디에는 지면에서는 그냥 수직항력 N은 mg로 표현해요. mg.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마찰도 커져요. 요건 얘에 의해서 바뀌는 마찰 계수고요. 재질에 의해서. 유리보다는 사포가 뭐 이런 거죠. 뮤값이 크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개념 완성 같은 거 한다면 이런 거 있을 텐데 학교 선생님이 얘기는 할 텐데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 물리완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완에서 마찰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에? 보강. 지금 없나? 이거 타고. 자, 그래서 이 L만큼 이동한다 F가 한 일은 같아요. 마찰력의 한 일의 양은 B가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많다는 얘기죠.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커야 돼? 그럼 A가 더 커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손실이 B가 많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A 쪽이 더 많아야겠죠.
아셨어요? 오케이?